삼효궤에서 육효궤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다시 말하면 육효궤의 작용 논리에서 선우천에 작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선우천의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근데 육효궤의 형성을 통해서 형성은 법칙으로 말하면은 건곤하고 이제 팔괘를 먼저 얘기한다든지 건곤, 중천건, 중지건, 중산간, 중내, 이, 중풍, 손, 이렇게 그렇게 먼저 얘기한다든지 또는 천하고 연결돼서 건괴하고 연결돼 팔괘 건괴가 연결되어야지 천지 천천례 무망 또는 천화 동인 이렇게 천자 말하자면 건괴하고 다른 팔괘하고 연결해서 조합되어진 그런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와 연결되어져서 지와 이제 팔괘가 조합되어지는, 그러면 또 8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남꾀인 진꾀와 또 조합해서 8개 하면 8개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순서를 매겨서 책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곤, 군몽, 수송사비, 소축이, 태비, 동인, 대유, 겸례, 수고, 인관, 사업비, 박봉망, 대축이, 대과, 감리, 그 다음에 하망, 돈대장, 진명이, 가인주, 건해, 그 외우셔야 돼요. 손익, 회구, 취승, 군정역정, 이렇게 진간, 점빔에, 풍녀손, 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풍녀 손태 내산 내산소 수학기제 수학기제 그다음에 환절 중부 소가 기재미제. 왜 그렇게 차례를 했느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석괴에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유천지연운의 만물이 생원하니 이렇게 해서 상편 석괴 상편에서 영천지지간제 만물이라고로 고로 수지 둔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둔께부터 나와요. 유천지연후의 유천지연후의 만물이 생원하니 영천지지간제 만물이라고로 수지 돈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둔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건곤이라는 말은 빠져 있잖아요. 천지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거기다 두고 만물을 전개하는데 만물이 희생하는 모습을 둔꾀는 만물이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10,000가지 물건인데 10,000가지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존재 사물인데, 근데 둔꾀를 앞에다 놨는데
두는 물질 씨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식물이 사실은, 식물이 싹터 나오는 모양을 본뜬 것이, 근데 식물이 뚫고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위에 이렇게 두꺼운 지층이에요. 층이란 말이죠.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구부린 거는, 이건 새싹이 용소 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삐쳐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누르고 있는 흙덩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게 풀이 솟아나는 모양인데 그것이 뭐예요? 새 을자처럼 이게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용트림해서 올라오는 말하자면 거기에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기운을. 뿌리가 이렇게 막 구부려져 지면서 이걸 솟아 나오려니까 그래서 이게 둘자라 이게 둘자예요. 근데 여기서 요 솟아 나오는 걸로 만물 시생인데 사실은 요게 위에 누르고 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둔치가 된 거예요. 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둔친 모습이다. 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이제 그 글자가 이제 원시시대의 전쟁의 전쟁 개념을 이제 말하자면 도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 언어로서 둔친다. 그래서 군대를 뭐라 그래? 군대가 주둔한다 할 때 둔자를 이 둔자 쓰잖아요. 여기서 둔산동도 사실은 이둔자에다가 몇 산자 둔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거기에 산이 좀 있었어요. 조그마한 산이. 근데 이게 이제 산을 이게 산이 누르고 있다는 뜻인데 그 산이 말하자면 뭐 잠실이 뭐예요? 잠실에 누여가 누여잠자 아니에요. 예. 본래 충자가 4개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흰백자인가요? 일백백자인가요? 그게 이제 원래 그것을 약자로는 하늘천 밑에다가 벌레 충한자. 그게 잠이에요. 누여잠자예요. 그 하늘이 내는 벌레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옷감을 만들고 우리의 무명보다 앞에 그 명주 아닙니까? 명주가 무명보다 앞서 있는 거죠. 이게 벌레가 집 짓는 걸 보고서 그놈을 가지고 실로 뽑아내서 비단으로 만든 그래서 옛날 고분에서 지하에서 출토되는 그러한 거기 그 백서가 그런 거예요. 백서가 비단에다가 글 써서 그 묻어놓은 말하자면 같이 이제 사람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뭐 쓰던 물건을 같이 묻어 고려장에서 먹고 지내라고 뭘 같이 그릇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리 미개하다 하더라도 부모를 묻어서 갖다 묻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더구나 동양에서는 적어도 동양 문명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물론 조장이라고 해서 조장이 몽고는 근래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그냥 죽으면 나뭇가지를 걸어놓으면 새가 다 먹는 거예요. 실체를 다 뜯어먹는. 근데 그건 이제 새가 하늘에 사자라고 봤기 때문에 조장은 상당히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을 갖다 매장하거나
뭐 고린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릇 같은 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쓰던 물건 뭐 그 전에 또는 종까지 갖다 묻었다는 말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주인이 죽으면 같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지.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그 봉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갖다 묻은 것처럼 그건 아주 전설반이 그건 아주 그건 나쁜 전설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릇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릇 먹고 지내라고 뭐 갖다 대놓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장례 예법에 사용하던 그릇을 같이 묻은 거 이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이 나오는 거지. 그릇 나온다고 해서 뭐 산 사람 묻었을 것이다. 그 추측하는 거는. 그 동양은 효문화인데 우리 효문화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출토품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하느냐? 육효, 초효하고 성효. 초효하고 둔꾀가 이제 그 잠실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누에가 뭐 말하자면 이렇게 길러 보면 막 그냥 위에 대가리를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고물고물하잖아요. 거기 저 옛날에 잠실 개발하기 전에 그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명이 그때도 잠실이었어요. 왜 잠실이었느냐? 그걸 예성한 거예요. 뉘에 뽕으로 이제 뉘에를 기르는 것처럼 고물고물하게 모여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실이란 말이 나온 거. 이게 지명이 말이죠. 상당히 그 선각자들이 지은 게 많아요. 그 둔산도 사실은 둔산에 그 뭐 산이 조그만 게 있었고 거기 뭐 있었냐 비행장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떼져서 모여서 하나의 도시로 이게 둔친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 군대만 둔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둔치는. 그리고 이제 큰 산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둔산. 대둔산도 이게 이둔자였어요. 그리고 한둔산도 대둔산에 다른 이름이 한둔산인데 그 옆에 게 이제 한둔산이 된 거죠, 사실은. 대둔산이나 한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다는 뜻에서 대둔이란 말이에요. 그 산이 크니까 이제 대둔산이라고 붙이는. 이 둔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군대 용어 또는 물상의 용어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지만, 뜻이 변용이 많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식물이 눌려있는 땅을 뚫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눌려있는 모습을 강조해서 말하는 안 돼요. 그래서 물지시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지시생이라고 얘기를 한 것만 우선 첫 줄만 봐도 이건 생장의 논리예요. 생장의 논리다. 그러면 천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은 시간을 주도하는 주체고 공간의 생육의 주체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에요. 사실은 천지는 시간 공간. 시간 공간만 가지고는 시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이 있는 땅이 필요한 거예요. 천체는 태양이 빛으로, 근데 천체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가까우면 뜨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뜨거워요. 그죠?
땅에 그 빛이 복사함으로 해서, 부딪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열이 생기는, 온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와 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고 그런 거예요. 생장의 논리. 그러니까 천지 수화 안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 상경 30개 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 두 번째 꾀 지, 그 다음에 29번째 감, 그 다음에 30번째 이. 바로 생장의 논리고, 생장의 논리는 공간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시간이 그 안에 필요하잖아요. 꼭 필수적으로 생장하려면 시간이 필수적이냐. 그러니까 상경은 공간 논리인, 공간을 주로 하는 논리인, 말하자면 괴효 논리지만 그 알파와 오메가 안에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천지와 수화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만물이 생장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술의 둔꾀도 말하자면 물이 위에 있고 밑에서 우리의 진동, 우리의 진꾀가 말하자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싹 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이 있고 밑에는 진꾀가 밑에 있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진꾀를 천지꾀 다음에 술의 진꾀. 근데 진꾀 다음에는 이것이 동궁으로서 뭐예요? 아래 이게 뒤 말하는 도꾀 또는 반꾀로 이어지는 거예요. 둔몽이 뭐예요? 몽꾀는 산수몽이에요. 뇌꾀는 진꾀가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아래 위가 뒤집어지면 산이 되잖아요. 간산이 되는. 간상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그 다음에 수는 뒤집으나 마나 수예요. 그러니까 술의 둔꾀. 술의 둔꾀에 도반꾀라고. 거꾸로 도자. 그 다음에 반대 반자. 그러니까 뒤바뀌어 아래 위가 이렇게 말하자면 거꾸로 되어진 꾀가 바로 산수 몽꾀다. 그러니까 홀수꾀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짝수 네 번째 꾀가 짝수잖아요, 그죠? 네 번째 꾀 몽꾀는 이건 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선우천 논리예요. 분몽, 수송도 이렇게 도반 관계인데, 그건 이제 석께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물불가의 몽자는 몽이 아닌 물지치하라. 물지불가불양이라. 어린 유치원 할 때 진짜 이게, 물건이 어리면 불가불량 기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천도는 그 어린 생명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기른다는 의미에 뭐예요? 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바지 음식. 이게 숫자는 이바지 음식 숫자예요. 비우자 밑에다가 말이을 이자. 이건
필수라고 하는 뜻도 죠. 필수품. 이바지 숫자예요, 이게. 이바지는 옛날에 이바지, 지금은 뭐 이바지 해오는 것, 지금도 이바지는 먹을 거 해가는 거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제 이바지 해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그런 풍속도 이제 없어졌지만, 그 이바지를 해서 무슨 시부모한테 이제 봉양을 하는 그런 예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숙궤로 이어지고, 숙궤는 바로 뭐냐? 이바지고 먹이를 먹이는 거니까 음식주도다. 이 생장을 하려니까 생장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어야죠.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지도라. 도자가 들은 글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천에는, 상경에는 음식지도 하나밖에 없어요. 왜? 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지도니까. 그래서 선천의 생장의 도의 논리를 괴로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30개는 딱 반이에요, 사실은. 도수로 말하면 반이야. 아까 우리가 수를, 또 지난 시간에 수를 뭐라고 그랬죠? 수의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시수, 역수, 또 도수라고도 한다. 내가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수에 여기서 30도수를 딱 반으로 해놓은 거예요. 눈치 빠르려면, 왜 30을 했느냐? 따지고 보면 아래가 남는 것이 34개 꾀인데 딱 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육갑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시간의 논리니까. 그래서 건꾀를 갑자, 곤꾀를 을축, 병인, 둔몽, 병인, 정묘, 이렇게 해서 계사로 끝나죠. 계사. 상편. 계사가 딱 반이제. 그 다음에 갑오, 을미. 하경은 갑오, 을미로 시작. 그러니까 딱 반이니까 괴로 따지면은 64, 즉 아래 하경이 34개 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30도수여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개 꾀가 시간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갑자로 매기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곤정, 협정. 그게 47, 48, 49, 50.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모태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시간이나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시간은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치면, 시간으로는 하나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 괄호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태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60개, 60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공간의 논리, 공간 위주의 논리인 괴효 논리로 말하면 64개지만 시간 수를 중심으로 하는 천간지지를 결합한 음양 합덕시킨 60간지도수로 말하면 이게 60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도 30도, 후천도 30도예요. 이건 뭐예요? 뭐하고냐면 수량적인 반이에요. 수량적 반. 수량적으로 반이에요. 시간 수로서의 딱 반이란 말이에요. 60일, 30일. 한 달, 2달이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것은 음양의 수량적인 음양이고, 작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6도로 작용하니까 한 사이클이 6도를 지나야 본격적으로 후천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30살 먹어서 결혼을 했는데 (36세에) 가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7세, 37세에 가서 6도의 작용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형상화되어지는, 겉으로 형상화된, 내면적으로는 수량적으로는 30이지만 삼천양지 논리로 말하면 한 몫을 더 양이 주도를 해야 되는, 선천에서 주도를 해야 완전하게 후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해 경자도수다. 6도가 그래서 경자도수에 와서 비로소 인도가,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천공인기대지, 하늘이 역사하면 인간이 그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도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유교의 근본 입장이에요. 천생인성, 하늘이 창조하고 땅이 창조하고 인간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가, 그래서 후천은 인도 중심이에요, 사실은. 인도는 어째요? 인도가 음양이 합독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남소녀가 짝이 이루어지는 함께 되는 거예요. 택산 함께. 근데 그게 뭐냐? 인도가 어느 때 완성되느냐? 부부지도로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괴의 하편에 보면 우는 상편이다. 435쪽에 보면 우는 상편이다. 그래서 감리괴로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하편에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천지, 만물, 음양. 요건 상경의 논리를 뭐예요? 사실은 반복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남녀 연후에 유부부하고, 이게 부부가 말하자면 인격의 완성 모델이에요, 사실은. 부부지도는 바로 뭐냐? 부부의 도리는 군자의 도리예요. 그래서 논어에죠.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라. 사서도 읽어야 돼. 사서를 미리 알아야 돼, 사실은. 미리 공부해야 돼. 군자지도는 무엇에서 조단됐냐? 조라고 하는 건 만들 조자예요. 만들 조자. 고할고 밑에다가, 옆에다가 책받침한다. 창조할 때 조자. 만들 조. 단서란 때. 끝단자. 설림 옆에다가 메산하고 그 밑에다가 마리의 한자. 설림 옆에. 그게 단서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맹자의 사단지심.
수호지심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오 할 때 단자.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오.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공경지심은 예지다냐오.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그 마음, 내 마음을 단서로 보았을 때, 인예의지라고 하는 본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맹자가 그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단이라고 했어요. 조단. 그 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서. 단서가 뭐예요? 끝이란 말이죠. 실 끄트머리가 있어야지 그걸 끄트머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 들어있는 것을 다 이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자, 끝단자에다가 실마리 서자. 실마리 서자는 어떻게 써요? 실사변에 놈자자 한자가 실마리. 단서를 잡혔다. 단서가 잡혔다 그러잖아요. 범인의 단서가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DNA를 조사해가지고 그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단, 단서를 짓는다. 그 실마리를 거기서부터 짓는다. 어디? 조단호. 호는 전치사예요. 부부에서, 이런 조단호. 전치사, 부부에 붙는 전치사예요, 사실은. 읽을 때는 앞에다 붙여서 읽지만, 조단호, 부부라, 이렇게 하지만, 영어식으로 말하면 부부 앞에 붙는 전치사예요. 뭐뭐에. 그 부부에 있어서의 단서가 지어지는 것이다. 어디서? 훈자의 도는 부부에서 단서가, 왜 그런 말 했어요? 그거 인격의 완성, 가도의 완성, 부부지도의 중요성을 말한 거예요. 부부지도가 제대로 돼야 군자지도가 되는 거예요. 군자의 도리가. 그래서 유부부하고 유부부연애 그래야만, 왜 그러냐? 그래야만 부자라고 하는 일륜관계가, 천륜관계 사실은 부부관계의 천륜관계가 부모 자식의 천륜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부부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들 좋아해서 만나는, 우연히 만나고 그냥 우연히 좋아해서 부부가 되는 거지만 그거는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이어지니까, 천륜으로 이어지니까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 오래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헤어져 버린다든지, 자식을 배구서 헤어진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오래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게 부부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원자에 오래 간다는 거, 영원할 상, 항상 항자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함께로. 그 영원의 도는 뭐냐? 그건 성인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꾀인 장남장녀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꾀도 진손꾀가 장남장녀인데 진손꾀는 성인입니다. 그러면 성인의 반대의 인격체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위에 5효가 성인이라면 2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라고 그랬어요. 그 짝이에요. 군자는 성인의 짝입니다. 짝꿍. 그러니까 장남장녀에 상반되어지는 자녀는 뭐예요? 소남소녀예요. 그래서 소남소녀가 만난 꾀가, 결합된 꾀가 함께다. 그게 부부지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자지도는 조단호 부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군자지도가 왜 함께냐?
소놈소녀니까 소놈소녀는 바로 부천 군자예요. 성인은 제한되어 있지만 군자는 모두가 군자예요. 인류 전체가. 인격이 완성되는 다 군자예요. 그러니까 부천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바로 군자예요. 그래서 성인은 선천에 15분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은 군자의 세상이에요. 군자가 주동이 되는 세상이에요. 인격자가. 그러면 천지지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도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고, 천도는 땅 아래로 내려와서 하늘의 뜻이,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못하고.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바로 하늘의 도가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예요? 지천택괴예요. 그러니까 지천택괴로 그 새끼가 소남소녀란 말이죠. 천지의 막내둥이들이 소남소녀예요. 그러니까 막내둥이니까 시간도 후천이고, 또 장남들은 평생 사시다가 인류에 가르침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 계셔. 그러니까 오효에 가 계셔. 그건 선천이에요. 그건 선천에다. 그러니까 부부지도는 그 뒤에 먼저 보면 436쪽에 보면 부부지도라고 하는 말을 썼고, 불가이 불구 오래지 아니할 수가 없는지라. 부부지도는 하루아침 풋사랑이 아니에요. 설사 싫어졌다 하더라도 부부지도는 영원한 거야. 도는 어떠한 사람이 부부가 깨졌다고 해서 그게 도에 맞는 게 아니야. 도에 틀려먹은 거지. 도를 어긋난 거지. 깨진 건. 그래서 수지합니다. 근데 부부라고 하는 말은 함께인데, 함께는 여기 함자는 하나도 비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가 뿌리가 되어서 유부부연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연후에 유근신하고 유근신연후에 유상하하고, 이게 사회질서예요. 이제 상하는 바로 예의 아닙니까? 예고 의란 말이죠. 나라와 개인으로 따지면 나라가 위에 있고 나라가 상이고 뭐예요? 국민은 하예요. 사실은 나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뭐라 해요? 의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의를 목숨을 바쳐서 의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의란 말이죠. 그래서 상하가 있은 뒤에 연후에 예의가, 아까 우리가 예의를 뭐라고 했어요? 예의가 여기서 유소착이라고 했는데 어긋날 착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확실하게 정착이 된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손수변에 쓴 자랑 같이 둘조자로 쓰네요. 둘조자. 분다는 얘기 뭐예요? 조치하다. 그렇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처리되는 바가 있다. 예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의로 살아가면 인과 지를, 인을 바탕으로 하고
질을 목표로 해서 하느님의 비춰지는, 하느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과 영광을 따라서 의로운 행동을 하면 살아가는 거죠. 의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제 살아가는 현상적 세계에 도덕으로 나타난, 윤리로 나타나는 세계는 예의로 나타나는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예의를 용으로 본 거예요. 인과 지는 씨로 보고, 씨와 열매로 보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맹자의 사단하고는 조금 다르죠. 맹자는 다 같이 심의 단서로 봤어요. 아까 사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측은한 마음이 바로 인의 단서라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측은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바로 어진 마음이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단서. 근데 사양지심 또는 뭐예요? 시비지심, 이거는 심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의로 나타나는 하나의 생활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측은지심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시비지심은, 수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오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증오하는 것이 오예요. 그러니까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지만 내용은 두 개 들어있다, 이렇게. 수와 오. 자기 자신의 잘못,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불의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해요? 미워하고 증오하죠. 저래서 되냐 말이야. 그 마음이 다 같은 거지만, 하나는 드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옳고 그른 건 속으로 따지고 있으면 그거는 지혜예요. 속으로. 겉으로 나타나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부지도로 시작되어서 이제 육도를 지나서 가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도. 수지 가인이라 고로 가인하고, 가도 가인은 궁필괴라 고로 수지 규하고, 이렇게 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인은 가도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개인의 필부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경우, 현상적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요, 큰 도리야, 도리.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자녀 천륜이 나오니까. 천륜이 잘못하면 깨져요.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경우가 천륜이 깨져서 생기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정도. 가도에서 가족도 하나의 사회지만 정도는 사회윤리예요. 이게 이제 기자의
홍범 구주의 치국평천하의 논리다. 정도라고 한마디로 했지만 이건 치국평천하지도예요. 경물치지, 사실은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8가지. 가운데, 샘정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8궤가 그게 뭐예요? 그게 구궁은 뭐예요? 낙서원리죠. 낙서원리. 그 낙서원리가 바로 치국평천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 얘기한 치국평천하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자가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음식지도는 생장 논리에 필요한 도리고 그 다음에 완성 도로서는 가도, 부부지도, 가도, 그 다음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도가 말하자면 선우천을 완전히 가르는 곳이다. 그러면 자연 현상으로서의 불과 물이 잘 제 역할을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잘못 되어지는 수 있죠.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이 수화기제. 수화기제는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수증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불은 땅에 태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게 수화기제예요. 그렇게 돼야 만물이 자연적 세계의 만물이 다 합덕이 되는데 화수미제 그러한 논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수화기제로 시작되어지는 생장의 연속, 생장성수의 생장완성, 생장하고 완수되는 하는 그러한 도의 영원성을 말하기 위해서 미제로 끝을 낸 거예요. 그 역의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역은 다시 계속되어지는 영리는 이치는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하자면 위치의 논리인 공간 논리인 괴효라고 해서 공간 위주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간 논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의 말씀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비유로 설명했건 또는 아주 그 8개의 그 자연물로 비유로 설명했건 또는 인간의 장남장녀, 중남중녀, 소남소녀로 비유 설명했던 이게 다 설명의 한 언어 논리다. 설명한 논리다. 그래서 주역의 논리를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했나요? 좀 대단한